자, 오늘 비급여 영양제 관련돼서 이 처방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험사들이나 뭐 금감원에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는 것들이 이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내용을 공유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금감원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들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론이 형성돼야 계약자들한테 유리한 사항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 비급여 항목, 그 다음에 영양제, 그러니까 영양제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요. 그 영양제 처방이 과도해지면서 보험금 타가는 게 많으니까 보험사에서 이제 실손 갱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할 타이밍에 많이 지급된 보험료를 이유로 보험금이 많이 인상된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 보험금이 많이 지급돼서.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고객들이 이제 보험금 인상분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보험 사기 이런 거 잡는 거 좋아요. 좋은데, 애초에 계약할 때나 아니면 그 약관상 모호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을 보험 사기꾼처럼 이렇게 몰아가면서 선량한 사람과 선량하지 않은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 영양제 부분에 대해서 저 물론 과잉진료하고 뭐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은 안 해요. 좋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 과잉진료를 왜 계약자들이, 그러니까 보험의 소비자들이 짊어져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게 보상하는 질병이냐 아니냐, 그 영양제를 처방할 당시에 그게 보상하는 질병이냐 아니냐로 태클을 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고 뭐 심사자들이랑 보상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해보고 이런 결과로는 이 사람들이 이게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다로 태클을 거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약관이라 그래가지고 보상하지 않는 질병들을 써놔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 이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영양제를 처방받을 때 다양한 질병명으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해서 이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다 해서 한 케이스의 고객들만 가지고 태클을 걸 수는 없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보험사들이 가장 심하게 이 면책,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요 이유, 그건 이제 치료 목적이 아니다예요. 예를 들면 폐렴이 심해,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해, 뭐 영양을 못 먹으니까, 영양소 섭취가 안 되니까 수액이나 뭐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액으로 맞아. 그러면 이게 비급여 항목이고, 그래서 면책이 나오는 거야.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건 피검사를 통해서 어떤 영양 성분이 부족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해야 된다. 자, 그래, 이것도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사가 비급여 진료든 뭐가 됐든 실손은 비급여 진료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서 아이 치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치료용으로 비급여 주사제를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뗐는데 치료용이다 라는 소견이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소비자가 이거는 치료 목적이고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처방이 됐는데 의사가 그렇다는데 여러분들은 의사 말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치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판단할 능력이 고객들, 환자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 부담을 환자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보험사는 의사협회랑 싸워야 돼. 의사들이랑 싸워야 된다고. 이거 과잉진료라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보험사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객한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의사들한테 전가시켜야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계약자들한테
너희들이 손해를 봐라라고 하는 거야. 사실 과잉진료라는 단어 안에는 의사들의 불법 행위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의사들의 불법 행위가 속해 있는데 의사들은 돈을 벌었어. 아무튼 과잉진료로. 그런데 피해는 누가 봤어요? 손해는 누가 봤냐고. 보험사는 손해 안 보겠대. 그러면 손해는 계약자가 보는 거야. 환자가, 고객이. 이상하지 않아요? 불법 행위를 한, 과잉진료는 불법이라고 규정했을 때 불법 행위를 한 의사들은 돈을 벌고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데 그 과잉진료로 인해서 돈을 소모하게 된 이 계약자들이 그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로 인한 손해를 보험사는 지지 않겠다. 그러면 계약자들이 이렇게 잘 골라서 의사를 골라거나 아니면은 비급여는 선택 진료니까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첫 번째는 고객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걸로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은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의사가 약 처방 받으라 그랬는데 안 할래요 해가지고 병이 더 커졌어. 그랬을 때 보상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약관에 써 있어. 그렇다는 건 의사의 처방을 따르라는 강제조항, 의무조항이 약관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걸 그대로 했는데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돈 안 줘. 이게 무슨 그냥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논리가 없어. 이래도 안 주고 저래도 안 줄 거라는 거야. 약관은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상 내용은 영양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정한 질병의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라고 의사가 소견을 내줬고 치료 목적으로 인해서 주사를 맞았으면 그거는 무조건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해석이 애매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왜?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애매하다. 의사가 그걸 정하는 건지 식약처가 정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다. 그래서 보험사는 식약처가 정하는 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많은 판결이 의사의 재량권을 굉장히 용인해주고 있어요. 이건 대한의협이 힘이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재량권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약관에서조차 의사 처방을 따르라고 되어 있을 만큼 의사들의 힘은 강력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의사는 해당 의약품의 치료 목적성을 판별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의사들 열받지 않아요? 이걸 보고 있는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열받아야 되는 일이야. 의사 여러분들이 한 처방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판별할 능력이 없다. 비급여냐 급여냐 비급여냐는 식약청에서 정할 수 있어. 그런데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이거는 치료에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재량권을 뺏어간 거라고 보험사가. 너희들에겐 그럴 재량이 없다. 식약처가 하라고 한 처방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급여화 되는 거지. 급여 이외의 처방을 안 해주겠다는 시발탄으로 봐도 되는 정도로 저는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이게 불법이라고 과잉진료라고 생각하면 건보해서 검사를 하든 아니면 소번해서 하든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의사들이랑 싸우든 뭐가 됐든 그건 의사와 보험사들이 좀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이거 완전 갑질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제가 처방의 옳고 그름을 환자가 평가해야 합니까? 그 의사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라고 의사 면허가 있는 거야. 이 처방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그리고 의사가 판단한 걸 환자는 돈을 내고 의료행위를 받고 그리고 그 처방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일일이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를 환자가 다 판단할 수 있으면,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애초에 병원을 안 가지. 그냥 약국에서 그냥 그 약 주세요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아무튼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돌려 말한 거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대로 환자는, 계약자는, 고객은 처방을 받고 그런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귀책 사유가 너에게 있어서 너에게 손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완벽하게 갑질입니다. 적절치 못한 처방이었다면 의사에게 물어야죠. 보험회사는 그냥 약관대로 지급하면 되고, 약관의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그 사이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맞죠? 제가 하는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는 계약자와 계약한 대로 약관상의 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하고, 그 지급 과정에서 생긴 불법 상황, 그러니까 그런 보험금 청구 사례가 발생했을 때의 불법 사항이 있었다면 불법 사항을 만든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계약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진료를 받았고 그것들을 청구했을 뿐이에요.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는데 그 책임을 계약자에게 짊어지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같이 공감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4세대 실손에선 이걸 약간은 명시했어요. 이건 계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그거 넘어갈 수 있다고 쳐요.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4세대 실손에서 식약처 운운하면서 명문화 시킨 것도. 왜냐면 의사의 처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처방을 받는 게 아니라 실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그것들을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 자체가 고객들이 의료를 편히 받자고 하는 실손의료비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 전 실손은 약관에 명시조차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계약자 부담으로 하는 거, 이건 명백하게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해 주시고, 공감하시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거 퍼날라서 무조건 이슈 만들어 주세요. 이슈 되면 제보라도 하고, 뭐 방송사에서 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라도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열받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거 완전히 명문화 되기 전에 우리가 이슈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한 분 한두 분 아닐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보상을 못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 금감원에서 공지도 안 나와 있는데 보험회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금감원에서 보험사 편 들기 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몇 번 겪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는 분쟁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고객이랑 보험사랑 이렇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데, 이번 건은 좀 넘어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화되면서 시스템적으로 계약자들, 소비자들을 찍어 누르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거 진짜 경각심 가지고 일어나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이 추후에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